네, 새해를 맞아 지역 균형 발전과 지방 분권 정책에는 어떤 변화가 있을지 궁금한데요. 뉴스 초대석 오늘은 우동기 국가균형발전위원장과 함께 정부의 지방 정책에 대한 비전과 입장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위원장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먼저 국가균형발전위원장 취임을 축하드립니다. 예, 고맙습니다. 네, 국가균형발전위원장으로서 보는 지역의 현실은 남다를 것 같습니다. 어떻습니까? 예, 지방의 현실은 뭐 학계에서나 또 언론에서 많은 곳에서 지적들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이제는 그것이 한계에 도달했지 않느냐. 그 한계라는 것은 소멸이나 생존이라는 양극단에서 이제 어느 곳으로도 기울어질 수 없는 그런 한계에 와 있습니다. 이것도 외국과도 비교해봐도 그 수치로 드러날 수가 있는데요. 우리나라의 수도권 인구 기준으로 보면은 집중도가 53% 인구가 수도권에 살고 있습니다. 네. 외국 중에서 일본이 가장 그 지역 소외, 지방 소멸, 또 수도권 일극 집중이라는 용어까지 만들면서 정책을 시행해 오고 있는데 일본은 수도권 인구 집중도가 33%밖에 되질 않습니다. 네. 프랑스도 라데팡스라는 신도시까지 만들면서 수도권 인구 분산 정책을 시행을 하고 있는데 거기는 약 19%예요. 이렇게 우리나라의 수도권에 대한 의존도와 집중도가 세계 어느 곳보다도 가장 크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결국은 지방이 소멸되는 현실로도 연결되고 있습니다. 네, 정부가 지방 시대를 국정과제로 내세우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만큼 지역 균형 발전에 대한 강한 의지를 볼 수가 있는데 위원장님은 이 지역 균형 발전에 대한 어떤 비전과 전략을 가지고 계십니까? 예, 그 정부의 의지는 대단히 강력합니다. 예를 들어서 대통령직 인수위원회도 지역균형발전특별위원회를 구성을 했고 국정 목표 6개 중에 지방시대가 들어 있습니다. 또 구체적으로 각 지방자치단체의 대상으로 하는 지방시대 공약, 대통령 선거 공약 255개도 지금 체계적으로 관리를 하고 추진을 하고 있죠. 그것에 대한 비전은 전국 어디에 살거나 기회가 균등하고 살기 좋은 지방시대. 이것이 윤석열 정부의 지방시대에 대한 비전이라고 할 수 있고요. 전략이라기보다는 구체적인 프로젝트를 중심으로 설명을 드릴 수 있는 게 쉬울 것 같습니다. 첫째는 우선 대대적인 분권화 작업을 해 나갑니다. 지금 시작한 자치경찰제를 좀 더 완성된 형태로 추진하고요. 이제 지방자치단체 자치인사권, 조직권, 자치계획권, 이런 자치입법권에 이르기까지 대대적인 또 대폭적인 지방정부라 불릴 수 있을 정도로 분권화 작업을 이번 3월, 4월 중에 발표를 할 것이고요. 그 다음에는 공공기관 이전입니다. 1차 공공기관 이전이 대구 주변에는 혁신도시도 있고 경상북도에는 김천의 혁신도시에서 공공기관이 많이 이전되어 있습니다. 2차 기관 이전을 금년에 시작을 합니다. 상반기 중에 기준 원칙을 정하고 하반기에는 대상 기관과 지역을 결정을 할 것입니다. 위원장님은 지방 분권과 균형 발전을 위한 특별법의 조속한 통과를 정치권에 촉구하고 계신데요. 그렇습니다. 이 특별법에는 어떤 내용들이 담겨 있습니까? 보통 위원회를 운영하는 특별법은 절차법이 들어 있습니다. 이 법에는 가장 중요한 조금 전에 설명드린 기회발전특구와 교육자유특구에 관한 규정이 들어 있습니다. 이 법이 통과가 되어야 기회발전특구와 교육자유특구를 도입을 할 수 있는데 이 법은 여야가 없고 민생 법안이기 때문에 네. 국회에서 하루빨리 통과시켜서 조속히 이것이 추진할 수 있는 그런 기틀이 마련되기를 바랍니다. 네, 그렇다면 국가균형발전위원회와 지방분권위원회가 하나로 합쳐져서 지방시대위원회라는 새로운 컨트롤 타워가 생기는데요. 그렇습니다. 출범은 언제가 되고 또 역할과 위상에는 또 어떤 변화가 있습니까? 자치분권위원회와 국가균형발전위원회 통합이 돼서 이제 지방시대위원회가 되는데 이것 또한 그 특별법이 제정이 돼야 발족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이제 공공기관 이전을 촉구시키기 위해서 법 제정 전이라도 올 3월경에 균형발전위원회는 세종시로 이전을 하게 되고요. 그래서 이 지방시대위원회법이 촉구가 되면은 공간적으로는 균형 발전을 통한 국토 공간의 공정성, 또 지방 분권을 통한 수직적인 중앙 권력의 공정성 확보가 이루어지는 그런 계기가 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또 이 지방시가 되기 전이라도 금년도부터는 각 부처에 대통령에게 보고하는 업무 보고에 대부분의 부처가 지방시대 구축을 위한 어느 부처 보고 이렇게 벌써
확산이 되고 있기 때문에 빠른 시간 내에 지방시대 정책들이 각 부처에서 시행할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고 그것을 종합적으로 조정 통제하는 작업을 지방시대위원회가 맡게 될 것입니다. 네, 어느새 마지막 질문입니다. 위원장님은 대구시 교육감과 또 대학교 총장을 역임하시면서 또 누구보다 이 지역의 현실을 잘 알고 계실 건데요. 대구 경북을 위한 차별화된 정책이 필요하다면 어떤 부분을 생각하십니까? 저는 정말 시장님과 도지사님께도 설명을 드리고 양 교육감님께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제일 저는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것이 이번에 이 법이 통과돼서 공모를 하게 되면은 교육 자유특구 이 부분은 어떻게든지 대구 경북에서 시행될 수 있도록 차질없는 준비를 해 주시면은 대구 경북은 교육도시입니다. 또 대구는 교육 수도로 특허까지 받아놓은 그런 단계이고 지역에는 좋은 대학들도 있기 때문에 예를 든다면은 교육 자유특구가 되면은 포항공대라든지 디지스트라든지 이런 좋은 대학의 일정 학생 입학을 지역에 있는 출신 고등학생들한테 문을 열어준다든지 이런 제도를 통해서 더 이상 서울에 있는 대학을 찾아가서 학비가 많이 들고 생활이 어렵게 되는 그런 경우를 없애고 우리 교육으로 지역이 새롭게 도약할 수 있는 그런 기틀이 마련됐으면 하는 소망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뉴스 초대석 오늘은 우동기 국가균형발전위원장과 함께 얘기 나눴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